저는 이제 하는 일이 물론 이제 주식회사 알즈너에서 교정물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일에 관계된 걷기라는 부분 가지고 늘 저는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걷기 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보리밭이나 잘 밟으면 됐지 무슨 뭐 걷기가 특별히 필요하냐 그러는데 음식도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걷는 것을 잘못 걷게 되면 엉뚱한 데로 우리 몸이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걷기와 관련된 왜 걸어야 되고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해마다 100km 걷기 대회에 나가서 100km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걷기 행사에 가서 이제 코리아 그랜드 슬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내 코스를 시간 내에 걷는 그런 인증 제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해마다 걷고 있고 제가 걷기를 알아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하디라는 분인데 70세예요, 올해. 저분은 해마다 한국에도 오시고 전 세계 장거리 걷기를 걸으시는데 100km 코스를 무려 660회를 걸으신 분이에요. 평생 660회.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해마다 태극기 꽂고 해외를 다니면서 걷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그래요.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서 국위선양을 많이 한다고 칭찬받는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뭐 일본, 이태리, 뉴질랜드, 대만 이래 다니면서 해마다 걷기 대회를 통해서 또 국위선양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영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과 6은 뭐죠? 이 영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제가 뭐 스피릿 소울은 뭐 제가 이렇게 좀 말할 부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거를 많이 좀 다루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저 프레시하고 바디라는 영어를 좀 살펴보는데 저 프레시라는 말은 그냥 고기, 피부, 살 이런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런데 바디는 몸 전체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예, 몸 전체.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라는 몸이 건강하게 지켜지려면은 심장이 좋아야 되고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숨을 잘 쉬어서 충분한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잘 움직여야 되고요. 예, 잘 못 움직이면 그건 온전한 건강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번째로 뇌 기능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 바르게 인식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만 건강하다고 하죠. 그냥 보약 먹고 뭐 오래 산다고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한두 가지씩 이렇게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예, 참 심각한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세와 보행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우리 몸에 관계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걷기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잠이죠. 그 다음에 먹고 치우는 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걷는 거예요. 늘 우린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걷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바른 보행은 정말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첫 단계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린 평생 약 20만 킬로를 걷는다 그래요. 지구가 한 4바퀴 반 정도 되거든요. 지구 몇 바퀴 도르셨어요, 지금까지? 예.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한 250살까지 사셔야 네, 다 도시겠네요. 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거, 먹고 치우는 거, 예, 요거 시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일을 해도 우리는 항상 걸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 걷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걷는 시간이 평생에 엄청 많은데 이 세 가지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걷는 것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필수 행동입니다. 생존을 위한 겁니다. 걷는 것은. 그리고 인간만이 이족 직립보행을 합니다. 두 다리로 서는 직립보행을 합니다.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펭귄도 침팬지도 닭도 그거는 직립보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걸을 때 발에서 뇌까지 감각이 전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뇌가 망가지면 못 걷죠. 예, 뇌가 망가지는데 못 걸어요. 왜냐? 발과 뇌는 지금도 꾸준히 교통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우리가 뭘 밟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발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뇌하고 계속 교통하고 있는데 어딜 거칩니까? 모든 관절과 장기를 거쳐갑니다. 척추를 거쳐가기 때문에 벌써 발과 뇌의 문제는 우리 몸 중간에 이 교통 통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다리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입니다. 흔히들 발 운동,
다리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신발을 신으면 된 줄 알아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좋은 신발이 걷는 게 아니라 발이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걷는 모습은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심지어는 저 사람 오래 못 살겠는데, 내지는 저 사람 정말 100살까지 건강하시겠다, 걷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걷는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우리 걷는 거 보면 정말 젊은 사람도 걷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드셔도 너무 멋있게 걸어요. 정말 멋있게 걸어요. 예, 그분은 생각도 멋있고요. 돈도 잘 써요. 예? 젊은 사람들한테 지갑을 잘 여세요. 그리고 말도 멋있게 하세요. 근데 벌써 걷는 자세가 이상하면요, 뭐 말하는 것도 힘이 없고, 밥 먹는 것도 끄적끄적거리고, 생각도 많이 좀,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습이 곧 내 자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아주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걷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것은요, 밥이 중요한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 똑같아요.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죠? 막 읽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만 읽어도 안 되고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잘 걸어야 돼요. 정말 어떻게 걷는 거 잘 걷는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걷기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113 보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1자 보행 많이 얘기하시죠? 11자 보행. 그리고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꺾고 3단계. 요걸 3단계. 그래서 11자, 3박자 합쳐서 113 보행이라고 합니다. 113 보행은 저희 회사가 나라에다가 상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허락할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113 보행. 네. 자, 그래서 인체 원리에 가장 맞고 걸을 때 충격과 체중 분배를 잘 해줘야 몸이 안 아파요. 근데 그게 분배가 안 되면 걷고 나면 힘들고 관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바른 자세. 그리고 넓은 보폭과 빠르게 걷기. 이건 뭐냐면요, 걸을 때 자꾸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보폭이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관략근을 덜 쓰고 근육을 덜 쓰고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걸을 때 씩씩하게 보폭을 넓게 걸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빠르게 되거든요. 약간 빨라져야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 산소를 많이 몸에다 공급할 수 있어요. 뇌에도 공급하고. 그래서 심폐기능이 발달하고, 또 보폭이 넓어서 근육을 많이 쓰면 뭐가 좋아져요? 관략근이 좋아져요. 관략근. 이 관략근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청 중요한 요소예요. 이 관략근이 약하니까 그냥 막 밑으로 떨어지고 새는 거예요. 예, 이걸 막기 위해서는 관략근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1자 3박제병이 어떤 것인가? 우리 흔히 요 팔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안짱걸음 아시죠? 안짱걸음. 그 다음에 일자걸음, 모델처럼 걷는 거 있어요. 이거 일자걸음이라 그래요. 모델처럼 걷는 거.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걸어야 돼요? 11자. 발과 발을 주먹 하나 정도 벌려서 처음부터 11자로 걸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여자들은 그래요. 아우, 너무 벌리고 걷네? 아니에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본인은 너무 좁게 걷다 보니까 그거를 어색하다고 그래요. 예. 처음부터 11자로 걷는 것이 우리 관절을 보호하는 인체 원리에 맞는 걸음이에요.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어떻게 걸어요? 멋있게 걷잖아요. 그게 11자예요. 그게. 그래서 11자 보행으로 걸어야 인체 원리에 가장 맞으면서 무릎, 고관절, 골반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보행법입니다. 11자 보행이. 그래서 11자로 걸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3박자 보행이 뭐냐?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꺾고 이렇게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꿈치가 한다고 발바닥이 그냥 닿는 사람이 있어요. 터벅, 터벅, 터벅. 그리고 뒤꿈치가 닿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퍼덕, 퍼덕, 퍼덕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뒤꿈치를 땅에 닿는 시간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바짝 들어야 돼요. 들어서 하면 종아리가 땡기죠? 땡기면서 나갈 때, 뒤로 차고 나갈 때, 얘가 차고 나갈 때 쫙 이렇게 무릎을 뻗어주면요, 발가락부터 허리까지 쫙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히프가 업이 돼요. 여러분들 히프 업되기 위해서 돈 주고 하지 마세요. 잘 걸으시면 히프가 업됩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걷기 대회 가면요, 잘 걸으시는 여성분들 보면 옆모습이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왜? 잘 걷기 때문에. 근데 적당히 걷는 분들은요,
보리자루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보리자루 반, 보리 반 덜어낸 자루 있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힙이. 그래서 우리가 뒤꿈치, 그다음 발바닥에서 탄력을 받고 엄지를, 발가락을 꺾고 나가는데 이때 엄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엄지. 예, 엄지가. 그래서 엄지가 많이 돌아가는 무지외반 있죠? 쫙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꺾이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 꺾이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앞이 꺾이는 신발.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걸어야 되는데 잘못된 보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리거나 당기거나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뒤꿈치 가운데 정확히 때리고 가야 뇌가 좋아합니다. 뇌가. 바깥으로 가거나 안짱걸음을 얻거나 팔자로 걸으면 뇌가 안 좋아해요. 뇌는요, 뒤꿈치 정확히 가운데를 치는 걸음걸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때 뇌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뒤꿈치 정확한 착지, 즉 뒤꿈치 가운데를 정확히 디디는 것이 근육의 위치 감각. 이러면서 뇌가 압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어떻게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자꾸 엉뚱한 데를 치면요, 뇌가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방향은 못 잡아요. 게다가 그게 더 뇌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면 디디는 순간에 넘어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예. 순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른 보행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보겠습니다. 시선은 앞을 보시면 돼요. 이 숫자는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냥 앞을 보세요. 그냥 밑을 보면 안 됩니다. 예. 빌 게이츠는 땅을 안 본대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져서 1달러를 있으면 주워야 되잖아요. 1달러 줍는 시간에 자기는 머리를 쓰면 100만 불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땅을 안 보고 걷는데요. 맞죠? 이거 저도 그래서 땅 안 보고 걸으려고요. 자, 그 다음에 상체는 세우고 가슴을 피고 걷는데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이게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손이 이렇게 돼서 손등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손등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원숭이 침팬지가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보이게 엄지가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체가 움직일 때 상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힘의 조화가 일어나야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팔은 별로 안 흔들고 하체만 움직이면요, 이 상체를 받드는 이 골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걷고 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예. 상체는 팔은 흔들어주고요. 골반은 너무 흔들지 말고 걸을 때마다 위로 바짝 당겨서 걷는다는,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이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써야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노년이 불행하다는 책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복근, 이 세 가지 코어 근육을 잘 쓰고 이게 있어야 노후가 편안한데 이 근육이 약하면 노후가 잘 척추도 못 세워주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걸을 때 반드시 앞으로 나갈 때 무릎 펴야 되고요. 뒤로 차고 나갈 때도 무릎을 펴야 됩니다. 근데 걸을 때 앞으로 나갈 때 무릎 2% 남기고 앞으로 나갈 때도 차고 나갈 때 무릎 완전히 안 꺾고 2% 남겨서 굽히면요, 무릎이 망가져요. 네. 그래서 무릎 아픈 분들은 100% 무릎을 이렇게 펴고 디디시고 나갈 때도 무릎을 피고 착 차고 나가세요. 이렇게 가볍게.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100% 안 피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무릎도 망가지고 힘도 들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폭은 저 숫자가 40%라고 하지만 평소에 자기 보폭보다 좀 넓게 걸으세요. 자동차가 이렇게 긴데 타이어 거리가 좁으면 차축이 짧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잖아요, 몸이. 그래서 차 길이에 맞는 타이어 거리가 있듯이 사람도 자기 키에 맞는 보폭이 있습니다. 너무 보폭이 넓으면 어디가 찢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좁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몸이. 예, 흔들리고 불안정하니까 적당한 보폭을 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 키의 40%라는 40 내지는 45%. 조금 견해가 있습니다만, 예, 그런 보통보다는 약간 넓어요. 그 다음에 속도는 약간 빠르게 걸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가 너무 빨리 막 걸어서 무산소 운동이 되면 숨이 차잖아요. 그거 말고 그저 적당히 걸었을 때 숨은 조금 차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예, 말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는요, 산소를 더 많이 마셔서 뇌와 혈관에 많은 산소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뇌는 모든 영양과 산소를 20%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이가 들면 천천히 걷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이 약해지니까 산소도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아주 샤프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려면 산소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호흡을 크게 하면서 조금 빠르게, 조금 넓게 걸으면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씩씩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걸으면 이러한 점, 모든 피곤하지 않고 어깨, 허리 이런 데가 좋아지고, 심장이 또 폐가 좋아지고, 또 걷는 것도 마음도 즐거워져요. 걸을 때 뇌가, 유명한 정치가나 음악가나 작가들이 걸을 때 새로운 생각을 한다라죠. 그래서 그 칸트는 그 책을 쓸 때 그러잖아요. 나는 걸으면서 책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걸으면서 얘기하죠. 그래, 10억 달러 빌려줄게, 언제 줄래? 자기들끼리. 네? 예. 걸으면서 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걷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강이 아니고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행치료라고 합니다. 보행치료. 그래서 걷기를 통해서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바르지 않은 걸음걸이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반대예요. 반대. 팔자 걸음, 안자 걸음, 일자 걸음, 이 모델식, 고양이식 걸음 걷는 거,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그 뒤꿈치 가운데 부분으로 정확히 착지하시고, 그 다음에 터벅터벅 걸으면 되면 여기에 충격이 갑니다. 터벅, 터벅, 터벅. 이렇게 걷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발이 발바닥에 끌리는 걸음이 있죠. 이렇게. 소리도 이상해요. 이렇게 끄는 걸음이 있죠. 이거. 예, 이거는 좋지 않은 걸음입니다. 이거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예, 이 근육이 약하면 그렇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나 등이 굽은 거, 이렇게 걷지 마세요. 예, 이거 나중에는 이 경추, 척추, 이거 다 문제가 옵니다. 예, 그 다음에 팔을 흔들지 않는 거. 예,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걸으면요. 허리가 힘들어요. 하체가 움직이면 상체가 같이 움직여줘야죠. 조화가 일어나는데 얘는 움직이죠. 이 엄청난 상체를 이 골반이 딱 척추에서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추가 너무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거 왜 붙어 있어요? 팔은 흔들으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흔들으라고. 돈 안 받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흔들어 주세요. 근데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파워워킹이라서 약간 빠르게 걷기 위해서 하는데, 하려면은 너무 높이 가면 안 되고요. 밑으로 하면 안 돼요. 어깨 정도 이렇게. 이거 약간 속도 내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끝까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걷기도 하지만 이렇게 걸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지 않은 보행 자세는 건강을 결과적으로 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갑니다. 사고 나서 다쳐갖고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렇게 아파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자세와 보행이 잘못돼서 그래요. 평생 그렇게 걷고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한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건 좋은 자세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귀, 어깨, 여기 고관절, 무릎 해서 쫙 일자로 갈 수 있는 이런 자세인데, 얼마나 자세가 좋아요. 아주 탁 푸고 뒤꿈치 걸어갈 때 발가락하고 치고 무릎 쫙 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엑스표한 거 보세요. 꾸부정. 응? 너무 티 나오거나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이런 걸음 참 많아요. 우리 이런 걸음. 예.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취직할 때 면접관들이 앉아 있는데, 자, 25분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거 뽑아주겠어요? 멋있게 들어가야죠. 멋있게 들어가야 뉴욕 지사, 예? 예, 좀 영국 지사에도 막 파견을 하죠. 이런 사람은 어디다가 파견을 해요? 이런 사람은. 예.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걷는 사람 있으면 보행 교정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세가 바르면 모든 장기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 근데 자세가 나빠지면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는 중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당한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이 이리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위가, 야, 심장아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자세가 틀어졌어.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위가 신장을 밀어요. 신장이 하다가 대장을 밀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가 다 바뀌죠.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제자리에서 최고 일을 하려면은 자세를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세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사람만이 직립과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몸의 구조, 즉 수직골반, 족궁. 자, 이거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발에 아치가 있고, 예, 발에 아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
요거 좀 낮은 사람은 평발, 높은 사람은 까치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골반이 수직으로 서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펭귄이나 이렇게 새들은 두 발이지만 전부 골반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골반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엉덩이 근육이 붙어 있어서 근육이 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발에 족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원 어느 동물하고도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족궁이 있기 때문에 직립보행이 가능한 아주 역학적으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건 필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아치를 전부 아치죠? 아치.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예요? 시드니? 로마? 여기는 어디? 저기 어디? 어디? 예. 자, 보세요. 전부 아치예요, 아치. 아치 구조는 이게 아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지나도 아치 구조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발도 보면 아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쓸 수 있고 나보다 무거운 거를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예. 그래서 이게 잘 보존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때부터 자세가 망가지고 관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신이 사람한테만 주신 이 발의 아치라고 하는 족궁, 이것은 사람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룰 때 모든 관절이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이런 그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니까 막 아프고 디스크, 협착, 무릎 관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발을 보면 전부 이렇게 가장 좋은 발의 모양인데 족적이죠. 예, 이런 발도 있고 다 이래요. 그렇지만 이거 다 사람입니다. 사람 발이에요. 근데 이런 발과 이런 발은 좀 특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픈데도 특수하고 걷는 것도 특수하고 자빠져도 특수하게 자빠져요. 평발, 까치발 자빠지는 모습을 봐도 달라요. 계단 올라갈 때 아이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발들이 다 이런 좋은 발로 바꿔지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은 유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우리가 신는데, 신발은 자세와 걸음걸이에 엄청 영향을 끼쳐요. 제일 좋은 건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기능성 신발. 예. 그래서 발 모양이 다르면 선 자세, 걷는 자세 다르고 특히 신발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신발 엄청 중요해요. 근데 신발 안 신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자, 발 자세 보행, 걷는 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저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가서 약으로 수술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걷는 걸로 좀 또 일단 바른 자세를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장점이 많아요. 자세도 유지해주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폐활량이 늘어나서 노년으로 갈수록 이 산소 부족으로 너무 몸이 망가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걷기를 해서 호흡을 양을 늘리면 산소량이 많아지고요. 특히 좋은 자세로 걸을 때 균형을 잡게 걸으면 관절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우리 심혈관 질환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특히 척수의 흐름. 요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걷는데 척수가 나오느냐? 척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분들은 다 이제 물론 미국 분들인데 이 걷기와 뇌의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 학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큰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한국에도 왔다 가셨어요. 존 레이트 교수. 이분 책도 있어요. 운동하시는 스파크 책방에 있습니다. 자, 걷는 것은 뇌가 운동화를 신은 것이다. 걷는 것은 뇌가 운동화를 신은 것이다. 그 다음에 저 크레이머 교수는 뇌의 조직량을 늘릴 수 있다.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뇌의 조직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걷기를 약으로 만들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 될 것이다. 걷기를 약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이분은 이 BDNF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것이
걸을 때,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만 시키지 말고 운동을 시키고 놀게 해야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 놀라셨어요. 고3 되니까 체육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체육 시간에 한두 시간밖에 없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학교에서 하고 학원으로 전부 각각으로 차 타고 다니고 애들이 걸을 시간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한국의 미래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 아까 말한 뇌척수. 뇌척수는 어디예요? 이게 뇌척수예요. 뇌에서 여기 요쪽까지 내려오는 그 척추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죠. 그게 뇌예요, 뇌. 이건 그냥 우리 척추 신경이 아니라 이거는 말초 신경 말고 가운데 있는 굵은 신경은 이건 뇌예요, 뇌. 뇌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뇌척수라 그래요, 뇌척수. 뇌척수는 하루에 한 500ml 정도 생산되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정맥으로 흡수가 되고 150ml만 움직여요. 근데 여기 하루에 4번, 5번 순환이 되는데 이때 좋은 물 마셔야 되고요.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물도 별로 안 마시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뇌척수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또 어떻게 머리 띵하고 생각도 안 나고 두통 생기는 거예요. 뇌척수가 잘 흘러야 생각도 잘 나고 머리도 아주 샤프해지는데 그리고 사용된 뇌척수액은 어디로 가냐? 정맥으로 흡수해서 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피처럼. 근데 이 뇌척수가 잘 안 흐르거나 막혀 있거나 거기에 뭐가 기름이 끼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만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좋은 영향을 이게 도로가 잘 안 뚫리니까 그래서 신경계 항상성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독성 물질이 이 속에 낄 수가 있어요. 노폐물. 그리고 뇌수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뇌척수 흐름이 막히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척수 흐름을 잘 해주려면 사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일어나서 이렇게 좀 해주고 해야, 그죠? 그래서 수업은 원래 한 50분에 한 번 10분 쉬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 앉아 있으면, 비행기 오래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코노믹석. 10몇 시간 탄 다음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피가 확 올라오면서 피떡이 돌다가 딱 막혀가지고 막혔던 피가 갑자기 열리면서 쓰러지죠? 심장마비. 이걸 뭐라 그래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운동을 열심히 하든가 돈 벌어서 비즈니스석을 타거나. 예. 자,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물이 부족하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척수의 흐름을. 예.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은요, 뇌 기능도 떨어져요. 근데 나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이렇잖아요. 누워있고 앉아있고 운동 안 하고. 자, 그 뇌척수 흐름이, 이게 뇌척수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뇌척수가. 이거는 뇌예요. 이게 척추 속에 들어있는 신경은 이건 뇌예요, 뇌가. 그래서 숨 쉴 때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많이 움직이게. 그래서 그럼 뇌척수가 어떻게 흐르냐? 뇌 자체 안 압력에 의해서 척수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호흡에 의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은 더 잘 움직여요. 그걸 우리가 복식호흡이라 그러죠. 복식호흡. 그리고 걸을 때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뇌척수가 흘러요. 그래서 잘 걸으시면은, 열심히 걸으시면 뇌를 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이 뇌를 위해서라도. 예. 자, 여기 보시면 골반이 아래로 움직일 때 이 자극에 의해서 뇌척수가 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속보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빠르게 걸어야 했죠. 약간 빠르게 걸으면 심폐기능 높여주고 이 하지 근육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 기능 도와주고 특히 폐 기능도 폐활량이 늘어나고 특히 하지 근육, 밑에 근육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약간 넓은 보폭으로 걷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넓게 걸어야 이게 쫙 힘이 가야 좀 허벅지, 허리,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좀 몸매가 이뻐지죠. 이렇게 걸어갖고 이뻐지겠어요? 예. 여러분 보릿자루를 달고 다니시겠어요? 탱탱한 호박을 달고 다니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보릿자루 달고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릿자루도 반 덜어낸 보릿자루. 예. 얼마나 포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는 오래 삽니다. 네, 오래 살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오래 살아서도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 우린 고령화 사회를 넘었어요. 고령 사회도 18년도에 이미 넘어갔어요. 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14%. 65세 이상을 뭐라 그러죠? 뭐 지공거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사. 그 지공거사래요. 근데 65세 이상이 20%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데 일본이 초고령 사회 되는 시기가 25년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보험이 발달한 것도 되고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건강하게 가야 축복이 되지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면 뭐가 돼요? 뭐라 그래요? 그건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이지 이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쑤시고 아프고 땡기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뭐냐면 움직이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가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천천히 걸으면 나중에 걷지 못할 수도 있다. 피츠버그대에서 연구한 건데 400m를 쉬지 않고 한 번에 걷고 10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면 정상인데 이걸 못하면 이동성 장애라고 한답니다. 여기 기준으로. 근데 측정해 봤더니 78세 이상 측정해 봤더니 이런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은 시속이 4km가 넘는데 요런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4km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느리게 오래 걷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울증, 당뇨병, 비만, 무릎 통증,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안 됩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걸어야 돼요? 씩씩하게. 그렇죠? 씩씩하게 걸으셔야 돼요. 자, 불치병. 불치병이 뭐예요? 못 고치는 건가요? 자, 치료할 수 없는 병, 치료하지 않아도 불치병이에요. 왜? 치료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치료를 게을리해서 못 고치면 그것도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질병과 통증이 뭔 노릇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이 온전한 몸을 보호 못해가지고 왜 통증과 질병에 종노릇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평생 번 돈 다 쓰고 평생 멋있게 살아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왜 인생을 다 망가지게 누워있냐 말이에요. 이거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불치병이지 뭐예요. 그렇죠? 암이나 이런 것만이 불치병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얘기인데 이거를 건강으로 말한다면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1달란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삼손은 10달란트 가진 것 같아요. 삼손. 아니, 한 20달란트. 힘이 세니까 힘 센데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못 써서 그렇죠. 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의 건강을 거기에 맞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날렵하고 좋은 사람은 뭐 돼요? 운동선수가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면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관리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그렇죠? 그거는 주신 달란트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건강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은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유지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예요. 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 우리 이 마케팅 분야에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 요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듯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라는 말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운동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동의보감에 보면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그러니까 음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거래요. 열심히 걸어라. 이게 동의보감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가 뭐예요? 걸으란 얘기거든요. 식보, 약보, 행보. 자,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힘없어, 아파, 수술했어, 나이 많아, 너 내 나이 돼봐, 못 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걸어야 되고, 아프니까 걸어야 되고요. 수술했으니까 걸어야 되고, 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걸어야 돼요. 남은 인생 비참하게 안 살려면. 예, 근데 이렇기 때문에 걸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예, 바르게 걸어야 돼요. 바르게. 113 보행으로 자세 바르게 팔 흔들고 보폭 넓히고 앞을 보고 이런 몇 가지 이거를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저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으로 걸어야만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걷기가 중요하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신문에, TV에 의사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걸어라, 걸어라. 그런데 걷기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사실 걷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 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안 걸은 고통을 받겠지만 이게 이미 젊은 나이에 안 걸어서 오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걷거나 우리 주변에는요. 왜 젊은 나이에 아프고 누워있냐 말이에요. 예. 근데 이미 그 고통을 젊은 나이에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요새 몇 살이 되면 젊죠? 몇 살이 돼야 젊다고 그래요? 뭐 60대도 젊다고 그러죠? 예. 내 몸이 내 거라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거라는 교만.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해결을 못해요. 소화도 해결 못해. 눈이 나빠도 시력도 해결 못해. 두통도 해결 못해. 병에 걸려도 해결 못해요. 그럼 뭐예요? 내 몸 내가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내 몸에 대해서. 그래서 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받은 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를 인체 원리에 맞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보면요. 이래 보면은 아주 쉽게 사세요. 쉽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인체 원리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내 몸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닌 거죠. 예. 앞으로 이제 바른 자세로 바르게 잘 걸으셔서 이제 남은 인생 잘 걸어서 예. 노후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